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또 잡았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는요. 일단 동결. 네, 오늘 이제 금통위 얘기하는 겁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습니다. 동결 예측이 많았고요. 시장 예측대로 동결했는데 해석 좀 먼저 해주십시오. 네, 동결 전망이 우세했죠. 네. 아무래도 작년 8월 이후에 연속 3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특히 8월은 B컷을 했습니다. 50bp를 0.25를 인상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20만 명 오미크론 확산세고요. 그리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조금 증폭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연준이 이제 그 3월 16일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사태 추이를 봐야 되겠다. 일단 지난 3번 인상의 미리 좀 올려놨으니까 결과를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4월 14일이 이제 다음 금통이죠. 그런데 새로운 총재가 그때까지 임명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우리나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5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조금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선제적으로 좀 올렸습니다만 우리 또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상황을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올해 그러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는 2번 인상이죠. 그래서 지금 1.25인데 1.75 정도까지를 조금 내다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증가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쨌든 이주열 총재께서도 지난번 뭐 언급했지만 1.50 정도도 조금 긴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상화다라는 하는 금통위원들의 시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추가 인상은 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뭐 한 4번에서 뭐 7번, 9번도 있지만 한 7번 정도 올린다고 하면 1.75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좀 미리 올려놓겠다. 한 2번 정도 더 올릴. 오늘 뭐 금리 만약에 올렸다면 한국은행이 시장에 엄청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동결 예측대로 나왔고요. 금리를 이렇게 우리도 올리게 되면 늘 걱정하는 게 사실은 외국인들 뭐 자금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고, 사실 외국인도 국내 주식시장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데 그런 뭐 영향은 크지는 않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 그런 뭐 움직임은 없고요. 물론 이제 미국과 금리 차가 일정 부분 뭐 벌어져 있는 이유도 있고, 100bp 이상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죠, 기준금리 기준으로. 그래서 뭐 일단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라든지 또 글로벌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좀 이자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좀 신용 등급이 좋은 국가 쪽을 빠져나가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지금 적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오늘 키워드는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역시 뭐 글로벌 상황을 봐야겠죠. 우크라이나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보다는 이게 이제 미국에 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에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연준도 계산이 좀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준의 긴축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크라이나 얘기가요? 일단 뭐 모든 중앙은행들은 뭐 연준도 그렇겠죠. 좀 베이스 시나리오,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한 상태에서 좀 장기적인 교착 상태, 그러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조금 묵직하게 우크라이나 발 인플레이션이요. 그렇게 아마 전망하면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란 핵협상 타결 이런 부분도 다 염두에 두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어쨌든 1분기를 피크로
조금씩 안정되는 그러한 추세를 예상하고 아마 정책을 펼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공급망 차질, 또 세계 경제가 하반기부터는 뭐 좀 서비스업 활동이 좀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유가가 떨어져도 혹은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당초 예상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도 올해 한 5번 내지 7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지금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고요. 네. 5번 인상하면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치는 1.50, 7번 인상하면 2.0인데 지금 뉴욕 시장에서 글로벌 IB들의 예측은 뭐 한 1.75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1.50 정도, 5회 정도의 인상은 조금 뭐 내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다만 이제 뭐 지금 1월에 금리 상승이 미국도 컨센은 25bp니까요, 그죠? 만약에 뭐 50bp를 올리고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다고 하면 25bp 정도 한 단계 물러설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25bp가 컨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금리 안 올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올릴 걸로 보고요. 결국 물가가 중요한데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뭐 살인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PC 물가 이제 요걸 더 연준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라면서요. 개인 소비 지출. 요 PC는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네, 근원 소비자 물가는 이제 월말에 발표되고 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PC 물가를 조금 보면 뭐 다음 달 3월 10일 날 발표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연준 회의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발표되는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밤 PC 물가를 좀 보면 연준의 정책 3월 16일 날 뭐 얼마나 올릴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긴축을 할지 이런 게 조금 엿보이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중요성이 좀 큰 편인데요. 지금은 뭐 예상치는 6.0입니다. 지난달 5.8 정도였는데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뭐 지금 5.2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4.9였죠. 그래서 아무튼 작년 12월보다는 근원 물가 또 전체 물가 조금 상승세가 확인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속도의 문제인 거죠. 방향성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오르고, 뭐 금리 오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가 약세되면 환율도 오르고, 결국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갖고 미국도 주가 하락하는 건데요. 이번에 우려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박사님은 어느 정도 보세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좀 베이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렇게 경기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거다. 뭐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0.3% 포인트, 뭐 크게는 한 0.5% 포인트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지금 뭐 국제 유가가 혹은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특히나 이제 밀 가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전면전이라 한다면 특히 파종기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뭐 밀 생산이 올해 굉장히 뭐 조금 망가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크림반도 밑에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밀의 세계 유통이 조금 마비될 위험도 있죠. 그렇다면 조금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교착 상태, 어쨌든 소음이 계속 있겠지만 질질 끌면서 좀 서방과 러시아가 조금 합의점을 찾아가는 뭐 더디지만 그런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것은 뭐 좀 배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야 증시 추세가 조금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은 지금으로서는 빨라야 한 4월 정도, 한 5월 정도, 뭐 그렇게 해서 1분기가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좀 보릿고개인 것 같습니다. 예. 통상 이제 경기 침체, 영어로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런 사전적 이론을 보면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를 공식적으로 리세션 선언하잖아요. 지금은 뭐 미국도 그렇고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갈 상황은 아니라 리세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네요. 네, 리세션이 아니고 뭐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경제와 모든 생산 활동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좀 해석하고 싶고요. 크게 보면 뭐 인플레이션이 아주 고약하게 전개가 안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는 세계 경기가 좀 순항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요,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리오프닝이고요. 뭐 미국도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고 유럽은 영국 같은 경우 뭐 모든 방역 조치를 다 폐쇄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딘데요. 이런 리오프닝 경제 재개는 이제 추세라고 좀 조심스럽지만 봐도 될까요? 네, 거의 확률이 높아졌죠. 뭐 지금 확진자 수를 보면 각국 경제 활동은 굉장히 하반기에는 가속될 수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혹은 통화 긴축과 무관하게 특히 서비스업 활동, 뭐 여행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활력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제한된 에너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기대감만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좋게 보시거나 전략적으로 좀 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으면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코로나 시대 때 조금 뭐 PC라든지 이런 그 내구재 소비가 조금 선소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일어날 리오프닝 상황에서는 조금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금 활력을 찾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류, 관광, 뭐 여행 이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도 일어나겠지만 아무튼 관련된 기업들의 어쨌든 매출액이 본격화되는 물론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서비스업 중심의 리오프닝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류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고유가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보니까 PER이 단단하고 좀 가치주라고 사람들이 좀 부르는 종목들이 리오프닝에 많습니다. 뭐 음식료도 있고요. 그래서 좀 가치주 성격의 퍼가 낮은 그러한 그 리오프닝 관련주가 훨씬 더 금리 인상기에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뭐 여행, 뭐 항공, 뭐 카지노 초반에 올랐는데요. 뭐 여행 같은 경우는 쉽사리 갈 수 있겠느냐. 실적이 나오는 쪽은 이제 먹는 거, 식음료라든지 최근에 이제 엔터. 근데 박사님 서비스 쪽이면 유통이나 뭐 백화점이나 뭐 물류 이런 게 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쪽에서 굉장히 높은 그러한 소비가 일어나기는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라든지 실질 소득이 지금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소비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미국만 해도 선진국 중심으로 소비를 보면 뭐 소비 패턴이 조금 더 그 서비스업 약간 좀 소프트한 쪽 이런 쪽의 소비가 좀 늘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의 관련주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